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내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이 가처분 신청이 내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 업무로 복귀할 것이냐, 아니면 2개월 뒤 정직 처분을 받고 난 뒤 컴백할 것이냐, 그 차이는 심각합니다. 당장 다음 달 대전지법의 원전 수사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걸 윤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런 상황을 재판부에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결렬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징계위원들 심재철, 신성식 징계위원의 경우 이해 당사자인데 징계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이 역사적인 행정 소송 이 심리 기일을 앞두고 오늘 잠시 술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 상당히 충격적인 권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자, 오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서 전국 법원에 3주일 동안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재판을 다 멈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지금 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오자 잠시, 아니 이거 윤석열 총장 겨냥해서 이거 윤 총장 재판 미루려는 거 아닌가? 3주면 이건 뭐냐? 3주 동안 윤 총장은 복귀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재판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구속 관련 그리고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 지침에 준수할 것을 그냥 촉구한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 건은 이 휴정 권고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동안이나마 술렁거렸습니다. 3주 동안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이 휴정을 권고한 겁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휴정 권고가 나름대로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윤석열 총장도 이거 불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대법원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 사건은 위기 일발의 순간 돌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내일 가봐야 되겠죠. 할 겁니다. 그래도 믿어주십시오. 자, 이 사법부 직원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 구치소 사건도 있었지만 집단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재판들 그래서 줄줄이 휴정됩니다. 사실은 23일 날은 정경심 교수의 선고 공판이 있는데 이거는 구속 관련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휴정 권고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고들이 환호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대로 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그럼 내일 열리는 이 행정법원의 재판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좀 독특한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와 다른 것, 왜냐하면 지금 내일 열리는 이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의 서울행정법원 재판, 지난 1일 윤석열 총장이 승리했던 그 집행정지 재판과 똑같은 변호인들이 붙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인, 추미애 장관 측의 변호인이 다 같다는 말입니다. 한번 붙어봤습니다. 붙어봤는데 지난번에는 윤석열 총장이 1승을 거뒀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단도 안 됩니다. 자, 추미애 장관 측의 변호인,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과는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추미애의 집행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당황해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추미애 측 변호인 이옥평 변호사는 이번 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한 처분이기 때문에 종전의 직무 배제 처분과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지난번에는 이 직무 정지를 선언한 추미애 장관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조미연 부장판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징계위원회는 절차를 잘 지켰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총장 측은 왜 이 징계위원회가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징계위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인지 추미애 장관 측 법리적으로 밀려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법무부가 일부 인사의 허위 제보와 증거 없는 억측으로 감찰 및 징계를 강행했다. 검찰총장은 그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이 두 변호인들의 사생결단 승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행정법원 12부입니다. 홍순욱 부장판사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을 겁니다. 압력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번 윤석열 추미애의 격돌은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일에는 윤석열 촉이 완성을 거뒀습니다.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 추미애 측에 대해서 훈계조로 아무튼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조미연 부장판사의 그 결정문이 이번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은 이번 징계 처분 사건에서는 직무 정지 때와는 달리 절차적 방어권이 갖춰졌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팔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즉 대리인으로 나서는 다시 한번 나서는 이옥형 변호사. 이번에는 징계 처분이 신청인 측의 절차적 방어권과 모든 것을 보장한 상태에서 신문 기일을 열고 정인신문까지 마치고 나서 한 것이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조미연 재판장은 직무정지 사건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징계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추미애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미 절차적 정당성은 상당히 결여됐다고 윤 총장이 조목조목 지적함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 변호인은 새로운 작전을 씁니다. 바로 문재인한테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 측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번 징계를 제거했다. 따라서 직무정지, 집행정지 여부는 정부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국민의 국론 분열이 걸려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 안정성을 고려해서 징계를 제거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처분이 집행정지가 되면 그 불안정성은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에 책임을 대통령한테 막 떠넘깁니다. 반면 윤석열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번 징계위원회 절차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징계 이유가 일방적인 제보, 일방적인 주장, 일방적인 억측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홍순욱 부장판사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오죽 추미애 장관이 급했으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징계위 구성 모든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법리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특히 심재철, 신성식 두 사람의 징계위원 선임은 징계위 구성 자체가 이 합법성을 결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이 대한민국 명운을 어쩌면 좌지우지할지도 모르는 그런 날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